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쉬었고 10월 3일이 개천절로 해서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은 한글날로 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도 코인도 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 발표가 지금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 주식이나 아직까지 위험자산인 코인, 좀 올랐어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주말 사이에 62,000달러까지 회복을 좀 해서 월요일 시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중동 전쟁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좋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이 좋으면 뭐 너무 좋네 뭐네 하면서 걱정, 나쁘면 또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네 나쁘네 하면서 걱정.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 그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거를 꼭 조성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고용지표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신규 자리입니다. 무려 2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기존에 이제 예상치는 15만 개 정도였는데 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는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물가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걱정했던 고용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이니까요. 9월 금리 인하 때요. 올해 안에 50bp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10월은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없으니까 11월에 25bp를 내리지 않나 싶어요. 5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고용지표가 지금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까 25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데이터는요, 이 기업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페이롤이라고 해서 이제 급여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고, 이 실업률은 통계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반 가정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자, 이런 통계도 있는데, 아무튼 이 실업률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4.1%. 지난번에 실업률이 갑자기 4.2%로 오르면서 좀 이렇게 걱정되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다시금 4.1%로 조금 내려왔고요. 일자리의 질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이 금요일에 나온 9월 고용지표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이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이런 손님을 맞아서 서비스하는 그런 거요. 근데 보시면 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서 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헬스케어, 건강관리 분야예요. 이 헬스케어는요, 단순하게 뭐 의사, 간호사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운동치료사나 재활치료사 같은 것도 있고요. 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건강 관리의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령대가 높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의료나 건강 관리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서비스, 의료, 건강, 기본적으로 이 씀씀이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시간당 임금,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시간당 임금인데, 이 시간당 임금이 좀 올랐어요. 이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를 약간 건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까만색 선이 인플레선인데,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거시적으로는 완전하게 연착륙이 된 거냐. 어쩌면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보고 연준이 이번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물가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시장은 거시경제적으로 좋습니다. 네. 고용지표도 너무 좋고, 물론 이제 여전히 물가가 좀 높고, 또 미국이 지금 다음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는 좀, 분열되어 있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이런 좀 어수선함이 있는데, 일단 경제 자체는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물가 부분 그리고 중동 전쟁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레임덕이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번 대선에 출발을 하지도 않고 이 한 달이 지나면 이 한 달 후면 백악관 주인이 누구로 바뀔지 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이든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미사일 날리고 폭격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이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란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근데 이란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또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그 실언을 좀 했잖아요. 말실수를 좀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보복 조치의 하나로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장중 5%까지인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보복에 대한 보복, 또다시 그에 대한 보복,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전쟁이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 부분도 또 걱정이 좀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죠. 안전자산,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들. 금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과 관련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또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요, 그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값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야 맞는데,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은 주가하고 주식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올해 내내 금 가격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금값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때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내려간 상태죠. 이거를 월별로 보면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째 흘러내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하고는 전혀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골드가 맞느냐, 안전자산이 맞느냐, 결국은 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이런 논쟁이 또 다시 생겨나고 있죠.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 두 가지 성격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이고, 이 시장의 큰 흐름은 뭐랄까, 여전히 안전자산 하면은 금,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의식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뭐 그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4분기에 비트코인이 좀 이런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금리 인하, 이런 재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금이 상승하는 것처럼 같이 상승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요, 올 초에 봄에 반감기가 있었고, 이 반감기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랠리를 벌린다. 뭐 이런 과거의 사례,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 4분기에 코인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석가들 중에서 일부는요, 왜 그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알란 산타나가 이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그려놨어요. 봐라, 이거 지금 비트코인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게 확산하는 상태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이게 좁혀져야 돼요. 좁혀져가지고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상방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게 정석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게 퍼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란 산타나의 주장은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 설명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네. 이게 분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요, 사실 그래요. 같은 차트를 보고도 다른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아까 차트랑 뭐가 다르죠?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 선 안에 있는 것처럼, 채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아까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그림이 다르게 그려졌을까? 이거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점을 어디로 연결할 거냐, 저점을 어디로 연결할 거냐.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그어놓은 선에서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거는요, 통계학적으로는 이게 아웃 오브 데이터인데, 뭔가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거래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선을 그으면 아직까지는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에 따라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오히려 이 상방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트 분석은 한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 분석을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분기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폭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이 미국이 연착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만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과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또 뭐 재미없는, 별거 없는 그런 시시한 연말을 맞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약간 어수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를 잘 봐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에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